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내란 사건과 검찰의 꿍꿍입니다. 참 제가 이 내란 사건과 검찰의 꿍꿍이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묵직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보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부터죠. 검찰의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검찰이 이 내란 사건을 결국에 죄가 안 되는 걸로 하든 하여튼 흐지부지 끝내버리려고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그 얘기를 했을 때 설마라고 했었어요. 저도 사실 설마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뭐였느냐. 여러분 2018년, 19년에 있었던 기무사 문건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기무사가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일종의 군사반란 예비 음모다. 내란 예비 음모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끝났나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대로 처벌을 했었더라면 이번에 내란 사건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기무사 문건 사건 어떻게 끝났느냐? 시간을 질질 끌다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걸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질 때쯤에 끝나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예요. 피고인이 감옥에 있으면 빨리 끝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고인이 밖에 있으면 시간을 최대한 끌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재판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밖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결국 검찰 때문이잖아요. 지기현 판사 얘기를 합니다만 지기현이 그냥 할 수 있었겠어? 네.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해줬기 때문에 지기현은 그 핑계 삼아서 윤석열 석방해 준 거잖아요. 검찰과 판사가 작당하고 짝짝꿍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재판에 시간을 최대한 끌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검찰도 그건 알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보존해 가지고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도 살려놔야 돼. 이번 대선에서 자기 편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뭐 한동훈이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야. 그걸 통해서 자신에 대한 검찰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으로 방어하면서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또 진행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야당 대표랑 할 때 똑같이 계속 법원에 들락거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하고 있는 짓, 왜 저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 얘는 지금 지가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예, 계속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민주 진보 진영을 갉아먹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이 석방된 거는 검찰 덕분이에요. 검찰이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기현 판사, 검찰이
여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은요, 지기현 판사가 그냥 해준 게 아니다. 아무리 검찰이 여지를 만들어주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언지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됐든 아니면 그 이전에 양승태가 됐든 하여튼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로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법조계의 심연을 관장하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검찰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기현 혼자 산 것도 아니고 심우정 혼자 산 것도 아니란 겁니다. 마치 딥스테이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적폐 세력한테는 딥스테이트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실제로 보면요, 검찰도 보면 결국 검찰을 차지하는 사람들, 심우정 같은 놈들이 참 많아요. 부모 때부터 대대로 해먹던 자들인 거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뭉칩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뭉친 대표적인 양상이 뭐다? 검찰 동호회인 거지. 검사들은요, 그 검찰 동호회에 있는 그 노땅들, 노친네들을 보고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르신들이 지금 움직였다. 이번에 윤석열 석방도 어르신들이 움직인 거다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양승태 같은 이 사법부 쪽의 노친네들도 분명히 이번에 함께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뭔가 연락이 오가면서 소위 말하는 법조계의 딥스테이트 같은 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모피아 같은 애들인 거죠. 즉 우리 사회의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내란 사건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더 쓰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 어쩔 수 없다. 윤석열 감옥 보내는 것 일단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최대한 타격을 줄여서 나중에 윤석열이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이재명을 물어뜯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끝끝내 이재명도 끌어내려야 해. 이 장난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식의 행동은 언제도 진행이 됐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박근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기간 내내 검찰 때문에 고생을 했죠. 2019년부터 2022년 물러날 때까지 3년에 걸쳐서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에 매일 그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도움을 준 자가 이낙연이죠. 그리고 박범계도요. 솔직히 책임 면하지 못해요. 김부겸 마찬가지야. 이들 때문에 망한 거야. 참.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세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정권을 빼앗아 왔지만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검찰이었죠.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검찰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모든 꿍꿍이란 꿍꿍이를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법원, 검찰을 취재하다 보면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있다. 어둠의 실세라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판결을 좌우하기도 하고 기소를 좌우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찰과 판사의 행동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가 제대로 공소 유지를 안 하고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하고
검사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판사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때리고, 검사가 일부러 무리를 해가지고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그 증거가 무리했다는 것이 법정 가서 여지없이 까발려지고 그러면 위수증이 돼서 날아가고,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봐왔어요. 이게 우연히 벌어졌다기보다 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개 판사나 일개 검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일개 판사, 검사 지들끼리 짜지 않는 이상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한꺼풀 밑으로 내려가면, 물 밑으로 내려가면 그들 사이에서는 딥스테이트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좋은 말로 원로 검사, 원로 법관, 원로 법조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 대형 로펌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내란 사건 재판을 보면 그런 작전이 걸렸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란 사건에서 검찰 전혀 적극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란 사건에서 검사들이 과연 공소 유지를 할 의지가 있는지 전 의문스럽습니다. 검사들이 내란 사건에 공소 유지를 할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기현 판사가 졌다고 불면은 검사들이 탁탁 나서야 되는데 전혀 나서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재명 대표 재판만 봐도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판사가 조금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낌새만 보여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판사가 그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데 또 물고 나오고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검사가 공소 유지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야. 지기현 판사에 무슨 의지가 있겠어? 검사와 판사의 이런 모습들, 이게 우연일까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 검찰 안에 떠도는 얘기는 이거예요. 검찰은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살아날 길은 없다. 민주당 쪽에 가가지고 아무리 살랑거려 보고 아양을 떨어도 민주당이 검찰을 살려줄 리는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검찰은 스스로 살아야 돼? 어떻게? 어떻게 죽은 윤석열을 살리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이재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끼리 지금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이왕 죽을 거 우리 한번 작전 한번 써보거나 죽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은 이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내란 사건 공소 유지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내란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이 과정에서 검찰의 역량을 보존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재명을 뜯으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윤석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제는 윤석열 잡아 가둘 거라고, 윤석열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물고 뜯고 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검찰 지금 그래봤자 윤석열을 제물로 삼아서 윤석열을 제물로 민주당에 바쳐봤자 자신들이 살아날 길이 있다고 생각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윤석열 안 물어뜯는 거지. 그걸로 문석열 물어뜯을 시간에 이재명 물어뜯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검찰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차라리 살려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차기 대선 후보로 한동훈 내밀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야. 한동훈이 탁 나가봐, 대선 후보로 나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실 정치적으로 한동훈이 검찰을 방어해주는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재판은 어떻게 내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개판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심우정 탄핵. 심우정을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경고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니들 그따구로 하면 다 날라가? 다 죽어? 지금 역풍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살아나게 생겼어.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한테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요. 검찰, 제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장동 재판 계속하는 상황이 생겨봐요. 어떡할 거야? 검찰 안 멈출걸요? 그냥 밀고 나갈 거야. 판사든 검사든 그렇게 몰고 간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한쪽에서는 윤석열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진행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그러면 언론은 또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면서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시전할 겁니다. 기계적 중립이란 이유로 이재명은 또 졸라게 깔 거야. 지금 검찰은 그 그림을 노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못 막습니다.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검찰 내부 되게 분위기 복잡하다며. 심우정에 대한 리더십이 없다며. 심우정의 리더십이 없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맞아요. 심우정이 검사들을 전체를 통제를 못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없어요. 하지만 정치 검사들은 지금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지들은 이제 생존이 걸렸거든. 여기서 삐끗하면 지들 목숨이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죽자 살자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한 것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이른바 검찰 오비들, 올드보이들, 검사들 표현으로 하자면 어르신들이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판사 어르신들, 퇴직한 원로 판사들, 이런 사람들과 암암리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최대한 민주당의 힘을 빼는 거예요. 이재명을 최대한 흠집내는 겁니다. 대선 기간 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도 필요하다면 살려낼 겁니다. 제가 윤석열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을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윤석열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하여튼 그들의 목적은 검찰의 세력이나 검찰의 이 능력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괴롭히겠다 이거야. 자,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한쪽에서, 어제는 윤석열이가 내란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서, 법원에서 대장동 재판을 받는 상황 안 생길 것 같아요? 검찰은 그거 노리고 있다니까. 그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암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태도나 행보들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을 그냥은 못 풀어주지.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고 윤석열을 선처해 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들 안 그럴 것 같아? 그러고도 남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의 오비들, 올드보이들이 나서는 거예요. 검사들 스스로 표현으로는 어르신들이 나선다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법원 쪽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넣을 겁니다. 어르신들, 예, 이 사람도 움직인다고요. 이 얘기는 지금 검찰에서 바닥하게 움직입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또 물고 들어갈 거야.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뭐 이동영 평론가가 이동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대.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시간은 우리 편 아닐 수도 있어요. 검찰이 지금 그 작전을 어떻게 사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호처가 왜 저러고 있겠습니까? 김성훈이가 왜 저러고 있겠어요? 자기들 딴에 계획이 다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재명 대통령 거의 확실하다 모르겠어? 알아. 하지만 얘들은 뭐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얼마 못 가게 만들어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역풍 타령 이런 거 이제는 더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살이 떨리더라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